한 주의 오전 시장을 정리하면서 김동섭 이사께서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전망합니다. 올라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 만기일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고요. 오늘 좀 주춤한 시장 안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다음 주를 대비할까요? 미국 시장이 어저께도 좀 올랐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물론 뭐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어저께 이제 화두는 뭐였냐면 FOMC 회의였습니다. 사실 중간 선거 때문에 가려졌던 이슈였죠. 이 FOMC 회의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네, 동결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향후 금리에 대한 로드맵이 되게 중요했죠.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시사했고 점진적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내년에 한 3번 정도를 예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완전 고용에 해당되고 있고 경기가 확장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뭐 금리 정상을 하겠다. 뭐 이거는 맞는데요. 정말 미국만 좋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세계가 흔들리면 결국 좋은 나라도 나빠진다.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하는 것도 그거를 대비한 전략적 행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에서 미국 시장이 오르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주봉 상태로 보면은 지금 상당히 뭐 전고점이 뭐예요? 그냥 완전 치고 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일봉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봉 차트는 제가 한동안 안 보여드렸죠. 이 일봉 차트는 정말 위험한 자리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이 양운, 이 일봉의 이 양운을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가 별로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이 그림과 지금의 그림은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음운을 끝나는 상태에서 양운이 도래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양운이 끝나면서 음운이 도래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운의 이 볼록한 부분에서 조정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진짜 많이 떨어지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간 선거가 끝나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랠리에 불을 댕겼냐라는 어떤 그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 선거는 결국 월가의 뜻대로 됐다. 그래서 갔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를 정말 끌어올리면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되느냐라고 본다면 아마 조만간 그건 아닐 거라는 의견이 시장에 나올 겁니다. 결국은 다시 화두는 무역 분쟁으로 흘러갈 거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지에 대해서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로드맵을 주면 점도표를 주면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근데 혹시 미국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어저께 환율 하나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달러 인덱스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니까요. 오늘 막 뜁니다. 주가가 올랐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던 게 오늘 주가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오늘 갑자기 확 뛰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장 참 재밌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장 미국장이 좀 별 의미가 없다면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매주 중요하지만 환율의 변화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우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KDI. KDI가 우리나라 경기 둔화를 인정하죠. 경기도 인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투자, 또 소비, 뭐 이런 수출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플러스가 된 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때 GDP 갭을 봅니다. GDP 갭.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정말 그 11월에 지금 1월로 나왔는데 11월입니다. 이제 제가 글을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11월에 금리가 어떨까?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융 불균형, 뭐 자산 버블이나 뭐 어떤 대출에 대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재정기획부 장관이 새로 선임이 되죠. 그분이 어떤 시그널을 볼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말처럼 KDI가 경기 둔화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어쩌면 이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시장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못하겠지만 제가 아는 경기 어떤 이 금리에 대한 상식은 항상 보면 뭔가가 시장에서의 느낌, 체감, 이 변화, 그다음에 수치로 나타났을 때 그럴 때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체감이 안 좋을 때는 인하를 하거나 하는데 지금 체감은 어떨까요? 저는 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상이 악수가 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이게 금리 인상이 맞았다 그러면 시장은 더 살아나겠죠. 그러나 그 시점이 맞을까에 대해서 정말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월에 금리 인상이냐 아니냐가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그 어저께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310억을 매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90억 선물을 매수합니다. 근데 어저께 일자별로 딱 들어가 보니까 4,900억을 매셨어요. 프로그램도 뭐 몇천억을 샀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제 투자가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죠.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거 진짜 할까? 근데 어저께 하루에 들어온 4,900억은 일단 제외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저께 샀는데 왜 제외하냐? 그게 아니고요. 어저께 만기였어요. 만기였는데 사실은 그 전날 제가 그랬어요. 2,080이 깨지면 밑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랬는데 미국이 올라버리는 말 올랐죠. 그런데 어저께 그 한 40포인트 올랐을 때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100 정도 합의?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2,000 어떻게 되면 93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위에서 27포인트가 밀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급의 구조를 보면 기관은 다 버렸습니다. 외국인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포지션을 지키기 위한 행보였을 확률이 어저께는 굉장히 높은 수급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럼 뭐 일단 어저께 거는 물론 샀지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지 말자. 일단 오늘부터 외국인이 적어도 예전에는 제가 3일 정도를 봤습니다. 3일 정도 스트레이트로 들어오면 중간에 퐁당퐁당 있을지언정 추세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팔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1,000억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당일 매수에 1,000억 정도 매수가 일주일은 7번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빙도가 떱니다. 왜냐하면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투자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분율 50%를 가지고 있는데도 안 가죠. 왜냐하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받아도 돼. 뭐 이 정도면 충분해. 뭐 이런 경우 종목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지. 그리고 의지가 정말 보이려면 적어도 오늘부터 1,000억 정도 매수가 일주일, 그러니까 7거래 정도는 나와야 진짜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저께 거는 믿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수급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일단 현물에서 310억을 매수하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500억을 매수하고 있고요. 비차익에서도 들어옵니다. 비차익이 제가 외국인들이 쓰는 그 프로그램 매수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시장이 올라가서는 아무리 안 좋아도 선물만큼은 들어와야 된다는데 선물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외국인이 들어올지는 사실은 좀 봐야 된다. 일주일.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달러가 중요합니다. 오늘 원달러가 사실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7원 60전 정도 올라옵니다. 여기서 더 빠지질 않고 있죠. 원달러가 사실은 1,100원이 완전히 깨져줘야만이 진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을 보는 이유가 있죠. 원달러도 수급이 좀 맞아주고 거기에 환율도 맞아주고 원달러의 환율 가격도 맞아주고 수급도 적어도 7거래 이상 들어오면서 저 모습이 나왔을 때 1,100원이 무너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정말 신빙성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솔직히 아직 확인을
다 하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결국 상방 마인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선물 수급 받습니다. 환율이 좀 뒷받침돼줘야 되는데 1,100원 아래로 내려오는지 일단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1시간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여러분. 목이 진짜 좀 칼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 오고 좀 난데 주말에 또 초미세먼지 심해진대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건강하게 월요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